네, 급변하는 외환시장 상황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는 시간이죠. IM증권 박상현 연구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박영호님, 이번 주 어떤 소식 준비해 주셨나요? 예, 이번 주 외환시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내용과 글로벌 금융시장의 이목이 집중되어 있는데요. 오늘은 달러원 환율 예상 흐름과 함께 지켜야 할 주요 경제 이벤트까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달러원 환율부터 좀 짚어보죠. 최근에 이제 1,450원, 1,460원대에서 박스권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데 지금 강달러를 부추기는 여러 지표나 이벤트에도 크게 흔들리지 않는 것 같고 또 간밤에 트럼프 취임식 이후에 지금 달러 인덱스가 또 많이 떨어졌잖아요. 예, 예, 예. 예, 일단 간밤에 여러 가지 경계감도 있었고 우려감도 있었지만 이제 실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 내용들 자체가 시장의 우려보다는 상당히 좀 뭘까요? 완화적인 내용들을 좀 담고 있을 거로 좀 예상이 되고 있어서 시장에 그 부분이 좀 안도를 한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보편적 관세라든지 대중국 관세에 대해서 뭐 당장 이제 시행을 하기보다는 점진적으로 시행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에서 아무래도 이제 그 미국을 제외한 지역에 대한 어떤 경기 우려감이라든지 불확실성이 상당히 많이 해소가 됐고요. 그것 때문에 어저께 달러 지수 자체가 107선까지 이제 급락을 하면서 원달러 환율 역시도 지금 장이 열렸지만 1,330원대 출발을 좀 하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특히 어저께 주목이 되고 있는 거는 위안화 역의 환율이고요. 연화 환율 자체가 많이 급락을 했다라는 거는 그만큼 트럼프 리스크 자체가 상당히 좀 완화가 됐다라는 측면에서 보게 되면 조금 달러 흐름 자체가 조금 고점을 좀 확인한 부분, 뭐 앞으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내용들을 좀 더 짚어봐야 되긴 하겠지만 여하튼 달러 지수 자체가 고점을 좀 찍고 좀 하락할 여지들이 조금 나지 않았나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박상현 연구원님, 지금 이게 워낙에 지금 현재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에 막 서명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예, 예. 시장이 아주 급변을 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지금 환율이 1,433원까지 전일 대비 18원 넘게 떨어지고 있고 지금 국채 수익률까지도 안 움직이다가 지금 막 거의 급락 분위기네요. 지금 한 8bp 가까이 떨어지고 있는데 10년물 4.55까지 떨어지고 있고. 예. 자,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 지금 애초에 준비된 질문은 그거였는데 이렇다 하더라도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예고한 정책에 따르면은 미국 채수익률이 5%, 6%까지도 가는 거 아니냐. 이 질문이 준비가 돼 있었습니다만 지금 상황에서 그렇게 여쭙기는 이상하고 이거 완전히 달러도 꺾이고 국채 수익률도 꺾이고 이 의미 있게 바라보십니까? 이 상당히 변곡점이 될 수가 있겠다는 느낌도 드는데요. 예, 저도 의미 있게 좀 바라보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물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항상 이제 뭐 시장의 변동성을 키울 수 있는 발언이라든지 정책 자체를 어쨌든지 뒤집을 수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아직 뭐 안심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오늘 우려보다 사실은 행정명령 내용들 자체가 조금 온건하게 나온 부분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지금 최근에 미국의 물가 상승이라든지 또 국채금리 상승에 대해서 트럼프 행정부 입장에서도 추가적으로 자극을 시킬 필요는 없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깔려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요. 또 경기 자체도 미국 경기가 여전히 뭐 탄탄한 흐름이기 때문에 여기서 좀 충격을 줄 뭐 그러한 어떤 것들을 뭐 굳이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 최근에 어떤 정책에 좀 반영이 된 부분들이 아닌가 좀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러한 부분이 이제 달러 지수의 어떤 고점 가능성을 좀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뭐 이렇게 되면 연준 입장에서 지난 12월에 밝혔던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불확실성 자체가 상당히 완화된다. 그 얘기 자체는 연준의 금리 인하 사이클 자체가 재개될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보면은 달러 부분에 있어서의 약세 압력 자체가 커질 수도 있지 않겠느냐. 또 국채 금리 자체도 그렇게 보면 추가적인 상승보다는 좀 하향 안정 쪽으로 이제 방향을 틀 가능성이 분명히 좀 커진 것 같습니다. 물론 말씀드린 대로 향후에 어떤 트럼프 정책의 변화 가능성을 저희가 계속 예의주시해야 되긴 하겠지만 뭐 일단 출발 자체는 조금 의미 있는 변화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이번 주 이제 BOJ 예정돼 있습니다. 뭐 지금 일본 은행이 언제 금리 인상할 건지에 대해서 의견이 좀 분분한 것 같은데 달러엔 보니까 최근에 1월 10일 158엔 넘어섰다가 지금 계속해서 이제 155엔대까지 내려오고 있는 상황인데 달러에는 어떨까요? 달러의 환율 자체도 조금 뭐 추가적인 하락, 맞아. 예. 엔화 가치의 상승을 저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뭐 지금 저는 당초 뭐 1월 달에 BOJ가 동결을 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했는데 일단 금리 인상에 나설 가능성이 커졌고 네. 다만
이제 1월달에 금리 인상을 하더라도 추가적인 금리 인상까지는 상당히 시간이 걸릴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면 엔화 환율의 어떤 강세폭 자체는 상당히 제한적일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변수는 역시 트럼프 대통령일 것 같습니다. 오늘 뭐 관세 자체에 대해서는 조금 유화적인 얘기를 했지만 통상 문제에 대해서는 여전히 좀 강경한 발언을 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통상 문제와 관련된 그러니까 무역 수지와 관련된 부분에서 여타국 뭐 액이라든지 유로라든지 위안화든지 이러한 쪽에 절상 압력을 사실 요구할 수도 있는 부분들은 하나의 좀 변수로 좀 남아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뭐 시진핑 주석하고 또 통화도 있었고 통화 이후에 양쪽에서 다 나오는 얘기가 뭐 그렇게 적대적이지는 않습니다. 어제 또 달러 위안 환율도 크게 밀리면서 위안화 강세가 보이기도 했는데 예. 여러 가지 어쨌거나 시장에서는 뭐 이렇게도 볼 수 있죠. 트럼프 취임 전에 구축되어 있던 포지션들이 생각보다 그만큼은 아니네 하면서 이제 뭐 꺾는 조짐도 보이고 합니다만 앞으로 위안화 흐름 어떻게 보십니까? 예, 좀 예측하기가 좀 쉽지는 않은 상황인 네. 것 같고요. 예. 근데 뭐 지금 이 분위기 자체가 조금 더 이어진다. 특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뭐 취임 후 100일 내 시진핑 국가주석을 만나서 뭔가 문제를 해결하겠다. 그러니까 소위 탑다운 방식의 어떤 문제 해결을 일기 때와 비슷하게 만약 한다라고 하면 좀 위안화 부분 자체는 조금 더 추가적인 강세 쪽으로 좀 방향을 틀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역 협상 같은 어떤 형태를 일단은 미국과 타결을 하고 또 미국이 원하는 만큼의 위안화 절상을 좀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러한 제스처를 취한다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 보게 되면 위안화의 어떤 추가 가능성, 강세 추가 가능성 자체도 좀 열려 있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